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위생곤충학 부분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장 서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생곤충학이 이제 식품위생관계법규랑 같이 해서 이제 좀 가장 까다로우면서 이제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까다롭고 또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맨 앞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사실은 위생곤충학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위생곤충에 대한 부분들은 G까지 포함을 해서 맨 아래쪽에 8장, 9장 정도만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방제 방법이라던가 또는 이제 살충제, 그 다음에 곤충의 전체적인 외형, 그 다음에 내부 형태나 생리, 그 다음에 곤충이 이제 뭐 불완전 변태를 하나, 완전 변태를 하나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곤충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가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실제적인 이제 뭐 바퀴벌레, 파리, 모기, 뭐 등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위생곤충들, 그 다음에 쥐까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는 위생곤충학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위생곤충이랑 쥐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도 위생곤충학 부분보다는 오히려 앞쪽 부분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어떤 이제 그 안에 콘텐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이제 전체적인 큰 맵을 그리시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출제 빈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이제 세부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서론 부분에서 위생곤충학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위생곤충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곤충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곤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뭐 예를 들면 쥐벼룩 같은 경우가 패스트를 유발하는 것으로 뒤에 알려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패스트에 걸려서 중세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쥐 몸에 살고 있는 쥐벼룩에 의해서 이런 패스트균들이 옮겨졌다라는 걸 몰랐는데 뒤에 이제 쥐가 우리랑 함께 사는 이 쥐들에 의해 가지고 생긴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고 쥐 이외에도 가장 대표적인 게 모기 이런 종류들이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건강을 해치는 그런 곤충으로서 이런 곤충을 이제 위생곤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이제 지식을 추구한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위생곤충학에서는 곤충이란 절지동물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절지동물을 의용절지동물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곤충의 가해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제 가해 방법이 이제 직접적으로 인간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이제 어떤 피해를 일으킨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5가지가 나오죠. 예,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부터 해서 기계적 외상부터 시작해서 알레르기 질환까지.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기계적 외상이에요. 그래서 그 기계적 외상은 절지 동물이 흡혈할 때 피부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다 이런 경우를 기계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물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등해라든가 특히 가장 일반적인 게 모기랑 벼룩이죠.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벼룩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만 위생 상태가 나쁠 경우에는 이제 벼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러한 절지동물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물렸을 때 흡혈을 통해 갖고 이제 피부로 뚫고 들어가는 경우 이런 그 상처가 생기는 것을 기계적 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감염 같은 경우에는 물린 상처에 잡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 특히 물린 부위를 손톱으로 긁었을 때 그게 또 염증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2차 감염이 또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세 번째가 인체의 기생. 그러니까 파리 유충은 윗 또는 피부에 기생하여 구더기증, 보통 이게 이제 승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파리의 알이 피부에 이제 붙어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어떤 이제 알들이 이제 깨어나서 번데기나 이런 구더기가 되는 그런 증상들을 승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선 거의 드문 경우이고요.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이제 오지 지역이라든가 그런 이제 국가들에서 생길 수가 있는 것들이고, 옴진드기라든가 모낭진드기, 모래벼룩 등은 피부에 기생하여 옴구진, 농포 등 피부병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의 주입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동나방 같은 경우에 동모가 피부에 접촉했을 때 독성 물질이 주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뭐 동나방 이외에도 진해, 벌, 독거미, 정갈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알레르기, 요즘은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큰 어떤 이제 그 항원으로서 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진먼지 진드기예요. 주로 베개라던가 침대 매트에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진먼지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침대 전용 뭐 청소기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알레르기성의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먼지 진드기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특히 베개라던가 매트리스를 이제 팡팡 털어서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는 5가지가 있고요. 이제 간접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피해를 종류를 묻는 문제, 특히 이제 인체 기생에 관련된 문제가 2007년도에 기출됐었고요. 간접 피해를 묻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간접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 다 암기를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 일단은 이제 간접 피해는 절지동물이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인체 내에 주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절지동물인 위생곤충이 문다든지, 또 긁어서 물은 데를 긁어서 2차 감염이 일어난다든지, 인체에 기승하는 승저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적인 피해인 것이고, 이제 이 병원체를 인체 내로 주입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간접 피해죠. 그 종류가, 간접 피해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 기계적 전파와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전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 전파는 이제 물리적 전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위생곤충에 의해 가지고 병원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을 기계적 전파라고 하고, 병원체는 곤충 체내에서 증식이나 발육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묻혀가지고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옮겨간 이제 사람한테서 이제 자라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같은 경구 감염병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파리가 많아요. 지파리, 그 다음에 가주성 바퀴. 가주성은 이제 집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집 안에 같이 살고 있는 바퀴벌레가 이러한 병원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위생곤충들 내에서는 이제 이런 병원체들이 자라진 않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소화기 질환이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결핵, 살모넬라증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분변을 통해서 옮기는 것이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경구 감염병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러한 분변들이 사람을 통해서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파리라던가 바퀴에 의해서도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계적 전파의 어떤 이제 특징들을 묻는 문제랑, 그 다음에 어떤 위생곤충이 옮겨가는가, 그 다음에 또 기계적 전파를 통해서 발생이 되는 질병을 묻는 문제가 2007년, 뭐 13년, 2015년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잘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전파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가 건축 체내에서 발육이나 증식 등 생물학적인 변화를 거침으로써 인체 감염이 가능해지는 경우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기계적 전파랑 가장 큰 차이점은 병원체가 건축 체내에서 증식을 하느냐, 증식 또는 발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전파는 이제 그 곤충 체내에서 발육이나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이 사람을 흡혈할 때 감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획득하여 곤충 체내에서 증식, 발육시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사람에게 병원체를 옮기는 것을 생물학적인 전파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병원체를 사람이 갖고 있었었는데 그 사람을 물었을 때, 흡혈을 했을 때 곤충 체내로 들어가서 그것이 곤충 안에서 증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물음으로 인해서 그 병원체가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숙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옮겨가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적인 전파는 이제 크게 증식형, 발육형, 발육 증식형, 경련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 이제 문제 출제가 주로 많이 되는 것은 1번 첫 번째 나와 있는 증식형이에요. 그래서 증식형은 곤충의 체내에서 병원체가 수적으로 증식한 다음 전파되는 경우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흑사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쥐벼룩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이제 패스트에 걸린 사람을 물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다른 사람 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것이 패스트이고, 그 다음에 발진열, 그 다음에 쇠기열, 뇌염,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뇌염은 이제 일본 뇌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옮겨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본 뇌염 같은 경우도 예방접종을 통해서 많이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름에 모기에 특히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제 특히 조심을 해야 하고,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일출이나 일몰이었을 때, 특히 해질 무렵에 많이 이제 흡혈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지 못하게 이렇게 조절을 이제 아이들을 이제 제어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요 증식형이 뭔지, 그 다음에 증식형의 종류들을, 그러니까 질환의 종류, 증식형을 통해서 발생이 되는 질병들의 문제가 이제 2009년, 2015년 두 번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꼭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육형 같은 경우에는 건충 체내에서 병원체가 수적 증가는 없고 단지 발육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증식, 그러니까 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몸집이 커진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사상충증이나 로아 사상충증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발육형에 해당이 되고요. 발육 증식형은 증식과 발육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말라리아나 그다음에 수면병, 그러니까 재채파리에 의한 수면병들, 그다음에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아프리카를 여행을 하거나 하면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게 말라리아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라리아 걸리면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문제는 이제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약들이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간에 치명적인 그런 약들이라고 해요.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말라리아나 수면병이 발육 증식형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경련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식형에 속하는데, 병원체 일부가 난소 내에서 증식하고 감염된 알에서 부화하여 다음 세대 자동적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이다. 주로 진드기 매매 전염병, 찌찌가무시 같은 경우가 이 경련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체 일부가 난소 내에서 증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을 부화하면 다음 세대 자동적으로 감염이 되는 것. 그래서 특히나 이제 들쥐들의 분변을 통해서라던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봄, 가을에 야외로 나가셨을 때 잔디나 이런 이제 산에서 수풀이나 이런 아무 데서나 앉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불쾌곤충이에요. 이게 뉴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뒤쪽에 또 이제 위생곤충 부분에 다시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어쨌든 불쾌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질병을 매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기라던가 이런 것들처럼 흡혈을 통해서 사람한테 어떤 이제 질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불쾌감, 불결감, 혐오감, 공포감 등을 주는 그런 위생동물들을 보통 불쾌곤충이라고 얘기를 하고, 깔따구, 그 다음 노린재, 나방파리, 귀뚜라미 이런 것들이 불쾌곤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슨스를 묻는 문제가 또 이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보시도록 하고요.